예, 지금부터 DCD 케이스, 델 코로나 디바이스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앞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회사를 만드냐면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DCD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 거예요. DCD. 그런데 이 DCD 회사는 제조 설비가 없어요. 제조 설비가 없기 때문에 이 코뎁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 위치한 그 어떤 그 기계 설비를 만드는 회사의 어떤 그 판권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도 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다음에 제인도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은 그 설비가 없어요. 설비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조 설비가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 코데비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재고 자산 사와서 그것을 판매하는데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어떤 판권 얘기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츄에이션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시츄에이션은 뭐냐면은 이 부분은 어 본인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2020년도 12월 달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요때부터 11월 1일부터 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사업은 어떻게 한다? 요 밑에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세 가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는 뭐가 나오냐? 어, 어떤 사업 이전에 어떤 재무상태표가 있어야 돼요. 그 재무상태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본격적인 사업 시작한 해인 2021년도 1월 1일 이전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분개를 작업을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건 뭐냐면은 요 부분, 요 부분을 분개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A1에다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날짜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날짜라고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계정이라고 만들어 보고 여기다는 계정명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정명.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차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대변이 되겠죠. 대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넣을 수도 있어요. 무슨 뭐니 적요나 어떤 비교를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날짜를 쓰셔야 되는데 요 날짜를 동일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2020년 12월 31일로 한 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에서 그냥 쭉 해서 긁으면 돼요. 아무데나 꽂고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 그다음에 차변, 대변.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틴과 제이는 각자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 중 25만 불을 투자해서 DCD를 설립하고 그 대가로 각자 10만 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은 마틴이 10만 주, 제인이 10만 주, 토탈 20만 주라고 하는 주식을 어떻게 한 거죠? DCD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DCD라고 하는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 DCD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 마틴과 제인이라고 하는 주주랑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CD는 여기다가 뭘 주는 거예요? 주주에다가 20만 주를 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뭘 주는 거예요? 25만 불씩 투자하니까 50만 불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분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 50만 불이 들어옵니다. 500 000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역시 대변도 50만이 적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 이것은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이 되는 건데 자본금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그냥 여기다 뭐라고 주식 발행이라고 해서 적요란에다가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금은 당연히 자산이 계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이라고 하는 이 자산이 아니라 자본이 계정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거래만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아, 이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50만 불어치 발행하고 현금을 50만 불 받았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20만 주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좀 부배워 볼까요? 주식수는 20만 주. 20만 주 이렇게 좀 표기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것도 달러로 해버릴 요것도 그냥 달러로 해버릴까요? 셀셋이 가서 예. 우리가 편안하게 통화해서 우리가 달러로 해버리겠습니다. 달러로 하는데 소수점은 0이 되겠죠. 그래서 50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DCD는 하나뱅크로부터 만기가 3년, 이자율이 10%라는 조건으로 30만 불에 차입하였다.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차입한 거예요. 2020년. 그런데 이 차입금의 원금은 매년 10만 불씩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요. 2021년도 12월 31일에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차입의 조건으로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 개인 재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현금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현금이 3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30만 불. 그 다음에 당연히 근데 이것을 현금 30만 불 들어왔으면 당연히 대변에도 30만 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0만 불은 자본금이 아니라 차입금이 되는 거죠. 차입금. 차입금인데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면 하나은행에서 나온 차입금이죠. 하나은행에서 들어온 차입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원천을 적은 거예요. 아, 요 현금은 주식에서 들어왔고 요 현금은 하나은행에서 들어왔고 요 차입금은 어떻게 된다? 만기가 언제다? 네, 3년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예, 되셨어요. 이자율은 얼마? 이자율이 1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역시 현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이 되겠죠. 차입금은 크게 보면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래만 보면은 어떤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 돈 빌려서 현금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거래만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 보실게요. 향후 5년간 매년 기초에 50만 불의 인터내셔널 라이츠에 대한 대가로 코덱앱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코덱과의 계약은 5년마다 갱신될 수 있으며 만약에 DCD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은 100만 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DCD 첫 회의비는 이미 지불한 상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업을 시작하는 해는 언제냐? 사업을 시작하는 해는 2021년도인데 돈을 지급한 거는 미리 지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미리 지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2020년도에 돈이 지급이 된 겁니다. 여기서 미리 지급을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향후 5년간 매년 기초에 50만 불의 인터내셔널 라이트앤 대가로 코데백이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해지할 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은 100만 불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위약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일단 50만 불을 지급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을 첫 회의 피는 지불한 상태래. 그러면 현금이 빠져나갔겠죠, 일단. 현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현금이 빠져나갔으니 현금이 감소됐으니까 어디다 적었습니까? 당연히 대변에다 적어야 되겠죠. 이게 50만 불의 돈이 빠져나갔답니다. 50만 불이. 이건 뭐에 대한 대가냐면은 어떤 그 국제 판권이라고 할까요? 국제 판권. 인터내셔널 라이츠 국제 판권으로 돈이 빠져나간 거고 그 대신에 우리가 미리 돈을 줘버렸네요. 돈을 줘버렸어요. 근데 돈을 줘버렸는데 여기서 분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선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선지급금으로 할 수도 있고 선지급한 거잖아요. 내가 미리 인터내셔널 라이트는 선지급을 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은 요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여기서 그냥 선지급금으로 이렇게 선지급금 있잖아요. 돈을 미리 줬잖아요. 선지급금 얼마 주는 거예요? 요거 얼마 받은 거죠? 50만 불에서 요거 자산이 생긴 거거든요. 선지급금이란 자산이 생긴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1월 1일에 요것도 역시 판권이거든요. 요거 판권이거든요. 국제 판권. 국제 판권이죠. 요것도 국제 판권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그냥 어떻게 그냥 인터내셔널 라이츠라서 자산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자산으로 잡고 근데 매년 기초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는 줄 필요가 없다는 거 되겠죠. 2021년도에 돈은 줄 필요 없어요. 왜? 2021년도, 2020년도 10월 30일 돈을 줬기 때문에 2021년도 1월 1일은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선지급금이라고 하는 대신에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인터내셔널 라이트에서 그냥 국제 판권이라고 할까요? 국제 판권, 국제 판권 할까요? 그다음에 요건 자산 되겠죠? 자산. 그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이것도 자산이죠. 그럼 요 거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다? 요 거래는 현금이 사라지고 판권을 산 건데, 근데 판권을 샀는데 이 판권을 샀거든요. 잘 보시. 처음엔 자산인데 요 자산인데 요게 매년 지급해야 되거든요. 매년 지급해야 돼. 그럼 요거는 실제로는 뭐다? 이건 비용이에요. 비용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향후 5년간 매년 기초에 지급한대. 매년 월급 주듯이 똑같다는 얘기. 그럼 이건 실제로 무슨 자산이라고 보기엔 곤란할 것 같아요. 자산이라고 보기엔 곤란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버린다? 이거 차라리 비용을 우리가 이것은 자산은 맞는데 국제 판권이라는 이것을 선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제 판권. 그리고 나서 1월 1일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분기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국제 판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건 자산은 자산입니다. 현재 상태지만 1월 1일이 되면은 이때는 자산이 아닌 게 돼버려요. 선지급금이 없어지고 인터내셔널 라이츠가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보시면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년 기초에 50만 불을 지급한다라는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어려워요. 매년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매년 비용 처리되지 않고 5년 동안 있는데 2년마다 2년마다 지불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2년마다 지급해 준다면 2년마다 50만 불을 지급한다면은 매년 25만 불씩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보실까요? DCD는 1년간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월 임차료는 10,000불이다. 근데 아직 이 사무실 쓰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시점에서 3개월치 임차료를 미리 지급하였다라면 3개월치면 얼마가 되는 거죠? 3만 불이잖아요. 그럼 3만 불을 미리 냈다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3만 불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이 3만 불이 사라졌어요. 현금이 3만 불이 사라졌습니다. 30000 사라졌는데 이것은 사무실 선지급 임차한 거죠. 선지급이 한 거죠. 사무실 대가 선지급했는데 요거는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그냥 선지급을 한 거잖아요. 선지급한 임차료가 되는 거죠.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얘는 얼마 역시 마찬가지로 3만 불, 30000 30만이 아니죠. 3003000 이것은 선지급 임차료 3개월치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3개월치라고. 3개월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년에 사업하면은 9개월치인 9만 불이 돈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요. 예. 그럼 이것은 선지급 임차료는 자산이죠. 비용 처리는 언제 되냐? 1월 1일부터 비용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도 자산이죠. 그럼 이것만 보면 뭘 할 수가 있다? 아, 임차료를 사무실 쓰지도 않고 있는데 미리 줬다. 현금으로 3개월치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거 해볼까요? DCD가 컴퓨터나 서버 등을 포함한 전산 장비에 75,000불을 투자했대요. 그런데 25,000불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분기치하는 거죠. 지금 이거 보면서 감가상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분개만 하시면 돼요. 보면 어떡한다? 아직 컴퓨터를 사용하진 않고 있는데 현금이 얼마 빠져나갔다? 25,000불이 빠져나갔대요. 현금이 얼마가 빠져나갔다? 현금이 25,000불이 빠져나갔답니다. 25,000불이 빠져나갔대요. 25000. 그 다음에 근데 전산 장비는 75,000불이 들어왔거든요. 전산 장비가 보통 전산 장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감가상각 하거든요. 전산 장비 이게 75,000원짜리잖아요. 75,000, 75000. 그럼 여기다가 대변해도 당연히 5만 불이 적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분명히 부채로 조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뭐다?
6개월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했더니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잡는 거예요. 이 미지급금은 어떤 거다? 컴퓨터, 전산장비라고 할까요? 전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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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비라고 쓰고 이 현금 나간 거 전산장비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전산장비, 전산장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 거래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컴퓨터 샀는데 현금 구정에서 2만 5천 내고 5만 불은 외상값으로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면 용을 쓰면 안 됩니다. 외상 매입금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여기까지 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처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요 밑에 거 보시면은 이제 마틴과 제인이 어느 벤처 캐피탈에다가 주식을 파는데 10만 주를 파는데 80만 불에 팔겠대요. 이 벤처 캐피탈에다가.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요거만 가지고 뭘 보셔야 되냐? 요거 여기까지 딱 끝났잖아요. 요거 삭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요게 바로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사업 개시전이죠. 이름 바꾸기 할게요. 개시전. 개시전이라고 할까요? 개시전. 개시전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거 가지고 한번 개시전 붕괴라고 가볼까요? 이름 바꾸기 해서 개시전 붕괴. 붕괴하고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개시전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저기 그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개시전 여기다 써야 되죠. 전산장비는 당연히 자산이 되겠죠. 자산. 그 다음에 현금도 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는 거죠. 미지급금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개시전 우리는 BS를 만들어야 돼요. 개시전 재무상태표 BS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계정이 있나 보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필터를 해갖고서는 여기서 자산만 먼저 꼬집어낼까요? 자산만 끄집어내면은 자산 보면은 자산이 이렇게 되는데 자산이 좀 많죠. 이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먼저 현금부터 끄집어낼까요? 현금 보면은 여기 현금이거든요. 여기 보면 현금이 80만 불이잖아요. 80만 불이 들어온 거잖아. 그 다음에 나간 거는 요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요거 합산해 보면은 현금이 80만 불이잖아요. 현금이 80만 불이고 현금 들어온 게 80만 불이고 현금 나간 게 55만 5천 불이 되는 거예요. 55만 5천 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58만에서 한번 빼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나 쓰고 나서 지울게요. 580 000 빼기 55만 5천 되는 거 55만 5천 000 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2만 5천이거든요. 2만 5천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2만 5천이 아니겠죠? 예. 아니 25만 다시 해볼까요? 예. 이건 80만이잖아요. 80만 800 000 빼기 800 빼기 얼마예요? 55만 5천이잖아요. 55만 5 000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24만 5천이 현금이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현금이라고 해서 재무상태 만들게요. 현금. 아까 이게 24만 5천이었죠. 또 까먹었네. 800 000 빼기 55만 5천 24만 5천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은 얼마? 24만 5천 넣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적는다? 예, 셀 수식에 가서 여기서 통화해서 우리가 달러로 적겠고 이거는 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만 5천 기록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요거 지우고 다시. 그 다음에 다른 계정이 있나 볼까요? 현금에서 우리가 전산 장비는 이것은 저기 그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밑에 쓰고 선지급금부터 쓸 거예요. 선지급금이 50만이 있네요. 이게 바로 국제 판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선지급금 하고 가로치고 국제 판권이라고 하는 요게 있어요. 국제 판권이 얼마가 있냐면 요게 50만이겠죠. 500 000.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선지급금에서 이번에는 선지급 임차료가 있죠. 이거 3만 불이 되는 거죠. 3만 불. 그래서 여기다가 선지급 임차료 3만 불이죠. 30000 됐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는 게
전산 장비죠. 전산 장비가 75,000이죠. 예, 빠지는 건 없어요. 대변에. 그래서 75,000, 75000 그리고 전산 장비, 전산 장비, 전산 장비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총자산이 얼마가 나오냐? 한번 해볼까요?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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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 이거 합하면 썸하면 되겠죠? 네, 썸 해보면은 네, 85만이 나오네요. 총자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부채로 해볼까요? 여기다는 부채 쪽, 부채하고 자본 써볼까요? 여기다 좀 삽입을 해볼게요. 좀. 그리고 나서 삽입. 그 다음에 분계해서 이번에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할 거냐? 여기서 일단 이걸 해제시키고 다시 필터 없어 해제시키고 이번에는 부채를 보도록 할까요? 부채. 역시 이번에 필터해서 필터 요 지정하고 필터해서 이번엔 부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 쪽하고 자본 쪽. 여기서 부채 쪽, 부채만 보도록 할게요. 부채 보면은 부채는 두 개가 있어요. 미지급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차입금이 있어요. 전산장비와 관련된 거고 요거는 차입금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해볼까요? 근데 얘는 비유동 부채 같아. 30만 불, 만기가 3년이니까. 그럼 어떡한다? 여기다가 미지급금 이렇게 써볼까요? 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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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금인데 얘는 뭐랑 관련된 거죠? 얘는 전산장비랑 관련된 거예요. 전산장비랑 관련된 겁니다. 여기 미지급금이 얼마였죠? 미지급금이 5만이었죠? 미지급금이 5만 50000 얘도 달러로 좀 만들게요. 예, 셀 서식 가서 여기 통화에 가서 여기서 달러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원래 센터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다 한 칸 띄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한 칸 띄지 말까요? 그냥 우리가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3년짜리 차입금이에요. 3년짜리. 그래서 30만 불이 되는 거죠. 300, 000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채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부채 총계라고 적어볼까요? 부채 총계라고 하고 부채 총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는하고 썸하고 요거 두 개 합하면은 부채가 요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본 쪽을 해볼까요? 자본 쪽. 그럼 자본 쪽 거기서 지우고 부채 말고 이제 우리가 자본을 볼까요? 자본을 보면 자본금밖에 없죠. 50만 불. 여기다가 납입자본이라고 할까요? 납입자본. 우리 한 칸 더 삽입할게요. 한 칸 삽입해 거기다가 납입자본이라고 적 납입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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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자본하고 우리가 50만 불 했잖아요. 50만 불. 그러고 나서 원래는 여기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돼요. 이익잉여금이.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기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본 총계라고 하고 자본 총계라는 말도 쓰고 혹은 대신에 자기 자본이란 말도 씁니다. 그럼 자기 자본 이거 한 는하고 썸을 해볼까요? 그럼 이 두 개 합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요거는 뭐가 돼요? 부채와 자본의 총계가 되는 거죠. 얘가 는 하면 얘는 뭐랑 뭐로 더해요? 그냥 더하면 돼. 얘는 얘랑 얘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80은 정확히 일치하죠. 이게 바로 개시점 PS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셀 서식하고 여기서 셀을 병합할게요. 셀 서식하고 여기서 맞추면서 셀을 병합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인데 어떡하냐? 가로 열고 2020년 12월 31일자에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여기 끝난 거예요. 이게 여기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그럼 여기 놓고 여기서 우리는 사업 분계, 그러니까 21년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분계 작업을 하는데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예. 우리 이거 갖다 베낄까요? 예. 요거 다시 개정해서 모두 하고 요거 정렬해서 요거 필터 지우고 요거 그대로 카피 쓸게요. 요걸 그대로 카피 써도 될 것 같아요. 복사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요거를 이동해서 쓰죠. 양식을 복사해서 복사해서 시트 3 앞에 놓고 갑니다. 얘 이름을 뭐로 바꾸면 돼요? 얘 이름을 바꿀게요. 이름 바꾸기 해서 얘를 그냥 사업 분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21년 분계라고 하겠습니다. 21년 분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날짜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만 주면은 양식이 살아있을 거잖아요. 그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21년 분개하면 돼요. 여기서.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돼 있나?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벤처캐피탈로부터 DCD 주식을 10만 주 대가로 80만 불 제공받았대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날짜가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날짜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돼 있다? 그냥 2021년도에 발행한 거잖아요. 그럼 요건 무시하고 이제 계정 명부터 쓸게요. 역시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차변에서 당연히 8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80만 불이 들어. 그럼 이게 한 주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이거? 한 주가 지금 10만 주 주고 80만 불 받았으면 한 주가 8불짜리 받았어요. 근데 사업한 사람들 있잖아. 이 사업한 사람들, 마틴과 제이는 어떻게 된 거죠? 한 주에 2.5불에 받았거든요. 한 주에 2.5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벤처 캐피탈은 한 주에 얼마를 받았어요? 돈 받고 8불을 받았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어떻게 하는 걸 다 자기가 다 걸고 하는데 당연히 자기네 주식을 팔 때 비싸게 팔아야 돼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현금 얼마? 80만 불이 들어옵니다. 800, 000 들어왔고 역시 대변에도 800, 000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벤처 캐피탈. 우리 VC라고 할게요. VC. 벤처 캐피탈에서 받은 현금이고 역시 주식 발행했잖아요. 요거 주식 발행이에요. 주식. 여기로 우리가 주식 발행이라고 쓰고 이거 80만 불은 우리가 벤처 캐피탈에서 받은 돈 있잖아요. 벤처 캐피탈. 그리고 요거는 뭐다? 요거는 역시 납입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계정은 얘는 자산이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된다? 자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만 딱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아, 벤처 캐피탈한테 80만 불 받고 현금 주식을 줬구나 라고 되는데 주식이 몇 주다? 주식이 10만 주. 주식이 10만 주 이렇게 정리죠. 그럼 한 주에 얼마다? 8불에 팔았구나. 비싸게 팔았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FDA 승인이 났대요. FDA가 승인 나갔고 DCD는 40개의 시스템을 대학병원에 판매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했대요. 지금 아직 물건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 물건 안 들어왔어요. 즉, 그, 코리아 디벨롭 코데비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직 물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40개 시스템 벌써 판매했대. 판매 가능한 계약이 체결될 걸 기대한대. 영업력이 뛰어난가 봐요. 결제 조건은 시스템 인도 후에 60일 후에 이루어진대요. 두 달이죠. 시스템당 판매 가격은 10만 불이래. 한 대당. 그러면은 한 대 40개를 팔 수가 있고 한 대가 10만 불이면은 400만 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상 매출액이. 그다음에 인도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물건이니까 물건 넘겨주고 인식하는데 판매되는 40개의 시스템 예산 중에서 35개가 고객에게 인도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매출은 얼마 잡아라? 매출은 35개 잡아라라고 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매출은 몇 개? 35개만 잡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5개만. 즉 매출액은 350만 불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먼저 물건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물건을 갖고 와야 되지 않아요? 그럼 뭐 물건을 갖고 와야죠. 40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40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40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밑에 걸부터 볼까요? 먼저 읽어볼게요. DCD는 사업 첫 해가 끝나면은 260만 불이 회수될 것으로 본다. 그럼 보세요. 아니 350만 불어치 팔고 260만 불어치가 회수되면은 90만 불은 못 받은 돈은 남아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코덱으로부터 한 시스템 한 개당 5만 불에 구입한대. 그러니까 먼저 구입을 하고 나서 물건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에 5만 불에 사와서 10만 불에 판다는 거죠. 결제는 주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해야 된다. DC든 총 40개 판매에 대해서 주문할 예정이나 현실적으로는 35개 시스템이 제작되고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즉 DCD는 총 40개 시스템에서 주문할 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스템이 제작되었대. 누가 코덱이 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 결론은 뭐예요? 35개만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35개만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35개만. 40개를 주문했는데 35개만 넘어왔어요. 35개만. 그러면 35개를 얼마에 주고 사오는 거죠? 5만 불에 구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그게.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물건이 먼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물건 사와야 돼요. 그럼 어떡한다? 근데 여기서는 현금으로 사오는지 뭘 사오는지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는 얘기가 없어 그냥.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금으로 이건 나중에 결제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외상으로 사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외상으로 사온다고 그러면은 생각 그럼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35개를 사오는데 얼마에 사온다? 5만 불에 사오잖아. 그럼 175만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재고 자산이. 그래서 재고 자산이 늘어납니다. 재고 자산. 이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재고 자산이 바로 기계인데 이 기계가 35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175가 들어오는 거예요. 재고 자산. 요게 바로 기계가 들어오는 거죠. 기계가 아니라 이제 이건 설비라고 쓰면 곤란해요. 예. 왜냐면 이거는 놔둘게요. 물건이 들어오는 거. 이건 기계 설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재고 자산이 목적이잖아. 판매 목적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외상으로 사온다 가정할까요? 나중에 돈 주면 되니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 얼마? 1,750,000. 요거 현금이 줄 수 있는데 보세요. 우리 현금 얼마 있었어? 요거밖에 없잖아. 현금이 지금 얼마 있어? 23만 5천밖에 없잖아요. 23만 5천원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175만 원 부도난다는 얘기야. 이거 현금으로 주면 부도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상 매입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저기 매입대금이라고 할까요? 매입대금. 요 외상 매입금, 재고자산 요거는 35개라고만 쓸까요? 35개. 35개 곱하기 어떻게? 35개 곱하기 어떻게? 요거는 5만 불에 사왔다. 50 000 이거 사왔다 여기 표시해 주면 좋겠죠? 요거는 재고 대금 이렇게 적을까요? 재고 대금.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재고 자산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당연히 부채가 되는 겁니다. 부채가 되는 거예요. 요거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 외상으로 기계 우리가 판매할 거 35개 사왔구나라는 거 끝입니다. 그럼 요거를 처리가 뭐가 끝난 거예요? 요게 끝난 거죠. 4번이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회수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 판매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 근데 판매는 어떻게 하는데 몇 개를 하는 거죠? 판매는 35개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인도되는 게. 그러면은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요거 처리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10만 불 곱하기 35개니까 매출액이 350만 불이에요. 350만 불. 매출액이 350만 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매출이라고 적을까요? 매출. 우리가 수익이라고 적을게요. 회계용어는 수익이니까 적고 우리가 이제 판매라고 할까요? 매출이라고 할까요? 매출 여기다가 매출 이렇게 적는데 매출은 현금이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매출은 얼마가 된다? 10만 개 곱하기 어떻게? 10만 불 곱하기 35개니까 매출은 350만 불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10만 불 곱하기 35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 대변 원래 매출은 대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에다 적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다? 외상 매출금이 현금 받으면 좋은데 여기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얼마? 350만 불이 적히는 거죠. 이렇게 350만 불. 이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럼 요거만 딱 보면 뭐예요? 보시면은 매출 즉 매출 350만 불어치 넘겨주고 인도하고 외상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중에서 260마리 회수됐다고 하잖아요. 바로 요것도 처리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260만 불이 현금 들어오는 겁니다. 2600000 적었어요. 그럼 당연히 외상 매출금도 까지는 거 아니겠어요? 외상 매출금 260만 불 외상 매출금이 사라져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사라지는 거죠. 둘 다 얘는 자산이죠. 얘는 현금 자산이고 외상 매출금도 자산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 회수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일부 회수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요건 보면 뭐예요? 요거까지만 보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90만 불 아직 받을 돈 남아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예. 90만 불. 여기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FD 요거 1번 끝났고 2번 끝났고 3번 끝났고 4번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겁니다, 이게. 근데 드디어 뭐 한다? 우리는 5번을 하면 돼요. 5번.
5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DCD는 영업팀과 기술지원팀을 고용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혜택을 포함하여 총 급여 비용이 55만 불이 예상된다. 이 55만 불에는 벤처 캐피탈에서 파견 나온 임원에 대한 급여 12만 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55만 불에 대해서 그중에서 12만 불은 임원 급여거든요. 그리고 기타 판매 관리 비용은 또 25만 불 예상되지만 이 중 3만 불은 다음에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윗부분 있잖아요. 임원 급여가 됐든 아니면은 직원 급여가 됐든 똑같다고 보면 55만 불이잖아요. 그럼 현금이 빠져나갔다고 계산하면 되겠죠. 현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현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현금이 빠져나갔어요. 얼마가 빠져나갔냐면은 직원들 급여로 얼마가 빠져나갔냐면 55만 불이죠. 550000. 그것이 임원급여든 아니면 직원급여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현금이고 여기서 우리가 급여라고 할까요? 급여는 차변이잖아요. 역시 550000. 즉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빚지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현금은 자산이죠. 그 다음에 급여는 비용이잖아요. 급여는 비용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급여라고 비용으로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직원급여라고 할까요? 그냥 직원급여. 예, 직원급여. 요거는 급여라고 할까요? 급여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판매관리비가 얼마예요? 판매관리비가 얼마냐면 25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판매관리비라고 적을까요? 판매관리비가 얼마다? 이 원래는 급여도 판매관리비입니다. 예, 판매관리비가 얼마냐면은 판매관리비가 25만으로 예상된대요. 그래서 판매관리비가 250,000. 하지만 이 중에서 갚은 건 얼마 갚았다? 현금은 얼마 갚았다? 현금은 22만 갚은 거잖아요. 200,000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3만 불은 아직 안 갚았잖아요. 30,000 아직 안 갚았잖아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된다? 우리가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 판관비라고 할까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미지급 판관비라고 할게요. 미지급 판관비, 얘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은 판매관리비 지급한 거죠. 판매관리비 지급한 거죠. 판매관리비는 뭐예요? 차변에 있는 판매관리, 얘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고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지급 판관비는 뭐가 되는? 부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 한번 뭐 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뭐 할 수 있다? 판관비가 25만 불 발생했는데 현금으로 22만 주고 3만 불은 내년에 준다더라라고 되는 겁니다. 이거가. 예. 얘가 내년에 준다고 해서 얘는 내년이라고 해서 내년에 준다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끝났고요. FDA 소속 관련 비용 30만 불 컨설팅 비용도 있다.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컨설팅 비용 35만 불이 있는데 요거 그냥 어떻게 다 그냥 비용 처리할 거냐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FDA 소속 관련 비용이라고 돼 있죠. 문구가.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딱 떨어뜨리란 얘기예요. 컨설팅 비용. 그럼 이거는 컨설팅 비용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느낌이 어떻게 하냐. 요거를 어떤 분들은 요걸 자산으로 잡고 싶어. 자산으로 잡아서 아주 길게 늘어뜨릴 수 있죠. 마치 요거를 자동차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컨설팅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얘도 원래는 무용자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수적으로 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FDA 소속 관련 비용 30만 불을 어떻게 저는 당해년도 비용 처리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것도 비용이잖아요. 요가 비용이 되잖아요. 요가 비용이 되고 얘가 컨설팅 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컨설팅 비용 되고 얘는 얼마가 된다?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30만 300, 000. 현금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300, 000. 얘는 현금이 사라지는 거죠. 현금. 만약에 정 안 되면 어떡하시면 돼요? 그냥 미지급 컨설팅 비용 잡으면 되는 거예요. 미지급 컨설팅 비용. 예. 미지급 컨설팅 비용.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안 되면은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현금으로 다 준다고 가정할게요. 부도가 안 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이 현금은 뭐로 빠져나갔다? 컨설팅 비용 대금이다라고 하는 컨설팅 비용이다라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얘는 당연히 자산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부도 날 것 같으면 바꾸면 됩니다. 예, 됐죠. 그 다음에 첫 해의 4개월의 첫날부터 즉 4월 1일부터 임차료는 월 단위로 정확하게 지급될 예정이고 다음 해에도 임차 계획은 연장될 것을 예상한다. 이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한다? 일단 저번에 잡혀있던 분계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요 3만 불 없애야 되잖아요. 선지급 임차료
이제 3월 동안 쓴 거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요거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요거 있죠. 선지급 임차를 삭제시켜야 됩니다. 아, 근데 얘도 안 없앴네. 예? 얘도 안 없앴어요. 예, 얘도 안 없앴습니다. 얘도 없애야 돼요. 예. 얘도 없애야 됩니다. 예, 얘도 없애야 돼요. 먼저 3만 불부터 없앨게요. 그럼 어떡하냐? 선지급 금융을 없애는데 우리가 뭘 없애는 거? 선지급 임차를 없애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선지급 임차료가 원래 부채가 아닙니까? 근데 부채가 사라지게 되면은 차변으로 오잖아요. 그 선지급 임차료 3개월치가 얼마였죠? 3만 불 그거 있었잖아요. 30,000 있었잖아요. 원래는 부채인데 사라지니까 사라니까 차변으로 오는 거죠. 원래 선지급 임차료에 있었잖아요. 원래 이거 선지급 임차료가 대변으로 가야 되네. 예, 잘못했네요. 선지급 임차료가 어떻게 된다? 예, 선지급 임차료가 이거 다시 지울게요. 예, 선지급 임차료가 이제 우리 자산이잖아요. 선지급 임차료가 자산입니다. 근데 자산인데 얘가 사라지니까 대변으로 가는 거죠. 3만 잡고 그 대신 여기다가 3만 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30, 0, 얘가 바로 뭐다? 얘가 바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임차료가 되는 겁니다. 임차료가. 현금은 미리 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용일을 잡는 거죠. 왜? 실제 이 사무실을 사용하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만 보면 뭘 할 수가 있다? 요거만 보면 뭘 할 수가 있다? 아, 미리 돈을 냈는데 어떻게 했다? 드디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구나. 3개월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과거 거고, 요거는 미리 낸 거였잖아요. 미리 낸 거였고, 요건 미리 낸 거였잖아요. 미리. 그 다음에 9개월치 따로 내야 되잖아. 9개월치. 그럼 어떻게 하나 이것은 요 비용 잡고 요거 임차료 9개월치 잡아야 되죠. 임차료 잡아야 되면 매달 내는 거겠죠. 매달 임차료 매달 내는 거예요. 얼마? 9만 90,000. 요건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제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현금이 얼마? 여기다가 90,000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만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니 1년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9만 불만 내냐? 9개월치만 냈다. 왜? 미리 낸 게 있었잖아요. 전년도에 3만 불.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임차료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3만. 역시 여기 보면 9만에서 한 달에 12만, 한 달에 만 불. 1년 토탈 12만 불에 딱 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DCD는 전상 장비와 관련된 미지급금을 예정대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선 장비 미지급금이 얼마예요? 5만이 있었잖아요. 5만. 5만. 요거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현금을 갚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현금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현금이 사라지는 거죠. 얼마가 사라져요? 현금이 얼마가 사라집니까? 5만이 사라지는 거죠. 50,000 잡고 이번에는 50,000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지급금이 사라지는 거죠. 미지급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 미지급금은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전산장비랑 관련되는 거죠. 전산과 관련되는 장비예요. 전산장과 관련된 거. 요거는 뭐다? 미지급금은 부채였잖아요. 즉 부채가 감소된 거죠. 그 다음에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 개시 전에 했던 이게 이제 그 전산 장비에 대한 대금 지급된 완료된 겁니다. 그럼 요것도 끝난 거죠. 요것도 끝난 거예요. 요것도 끝났어. 그럼 이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원금 부분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래. 먼저 이자부터 내야 되는 거죠. 이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30만 불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마? 이자율이 10%였대요. 30만 불에 10%니까 30만 불에 10%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3만이 되는 거죠. 3만. 3만. 그럼 먼저 현금이 빠져나가겠네요.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얼마가 빠져나가요? 30,000이 빠져나가는 거죠. 30,000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자 비용이 1년 동안 썼으니까 30,000 썼고. 그럼 이자 비용은 뭐에 비용이 되는 거죠? 얘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 현금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건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자 비용으로 3만 불 현금 냈구나. 끝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금도 상환해야 되잖아요. 원금도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어떻게 된다? 역시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얼마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10만 불이 빠져나가는 100,000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100,000 부채를 상환하는 거가 부채가 되는 차입금이 되겠죠. 차입금이 원래 차입금은 대변이잖아. 부채니까. 근데 차입금이 상환되니까 차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것은 부채죠. 차입금은. 요거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만 보면 뭘 할 수 있다? 요거만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아, 현금으로 빚 갚았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요거만 보면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예, 10번 보세요. 전산장비 내용 연수는 5년이래요. 이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될 예정이다. 예, 어떤 분은 연수 합격법 쓴다고 하는 분도 있고, 예, 하는데 그냥 우리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냥 그렇게 쓸게요. 그냥 그 정액법을 쓰겠습니다. 전산장비가 5년이래. 5년 동안 쓸 수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그 7만 5천이었잖아요. 그럼 7만 5천에 나누기 5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년도 보면은 우리가 요거 전년도 개시전 BS 보면 전산장비 7만 5천이었어요. 그래서 7만 5천이잖아요. 전산장비 7만 5천을 나누기 5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15,000이 되는 거예요. 15,000. 즉 감가상각 비용이 15,00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감가상각 비용, 감가상각 비용 15,000 되는 거죠. 15,000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15,000 잡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기계설비 직접 까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별도의 차감 계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차감 계정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뭘 볼 거니? 감가상각 비용은 비용이죠. 근데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는 어쩔 수 없이 자산이 차감 계정인데 자산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얘는 뭐에 대한 부분이다? 기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고 얘도 기계 설비에 대한 이게 전산장비죠? 전산장비죠? 이게 전산장비인데 그냥 전산장비라고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예, 전산장비 컨트롤 C, 예, 컨트롤 V 이렇게 했어요. 예, 됐고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평균적으로 세전이익의 30% 수준으로 결정되며 회사는 전체 법인세 40% 첫 해 지급할 예정이다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10만 불이 세전 이익인데 세전 이익이 10만 불인데 30%면 3만 불이잖아요. 그럼 3만 불 중에서 40%만 낸다는 얘기는 그 3만 불의 40% 그럼 12,000불만 내고 18,000불은 내년도에 내겠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전이익을 알아야 돼요. 즉 손익계산서를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잖아 아직. 못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틴과 제인은 사업 첫 해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그러니까 급여 안 받고 있네요. 못하지만 주당 0.4불의 현금 배당을 수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익이 있어야 하고 현금이 충분한 조건의 배당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익이 있어야지만 배당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된다? 지금 끝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손익계산서를 먼저 구하라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재무제표를 구할게요. 재무제표를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 재무제표를 구할게요. 재무제표. 이름 바꾸기 위해서 21년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여기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 한번 써볼까요? 매출액 써보겠습니다. 매출액 얼마나 알아요? 분기를 해봐야 되죠. 여기서 쭉 봐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 보시고 나서 크게 할게요. 여기서 매출액에서 어떻게 한다? 필터해서 여기서 계정에서 수익만 계산하면 돼요. 수익 중은 딱 보잖아요. 그럼 매출액이 350만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매출액이 얼마? 여기다 적을까요? 한 칸 띄고 적을게요. 3500000 3500000 그리고 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셀서식해서 예, 역시 마찬가지로 예, 달러로 하겠습니다. 예, 달러로 350만, 3,500만이 돼버렸네요. 350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매출 원가를 잡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안 한 게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매출 잡으면서 분기 처리하면서 안 한 게 있어요. 분기 처리하면서 안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큰 걸 안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뭘 안 했다? 여기서 우리가 매출을 잡았잖아요. 그 재고도 사라져야 되거든.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되죠,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잡고 나서 우리 뭘 해야 되냐? 여기서 삽입을 해야 돼요, 삽입을 하고 삽입을 안 했어. 여기서 뭘 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매출은 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우린 재고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고가 줄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걸 잡아야 돼요. 매출 원가를 잡아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건을 넘겨줬는데 재고가 안 줄었잖아요. 근데 원가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는 비용이잖아요. 매출 원가가 비용이죠. 매출 원가가 비용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고자산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재고자산 다 팔린 거잖아요. 이 재고자산이 이 170만 5만 불어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떡한다? 재고자산이 네, 재고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1750, 000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동일한 금액이 기록돼야 돼요. 네, 동일한 금액이.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되는 게 요 놈이죠. 우리 외상 매입금 있잖아요. 외상 매입금 요거 어떻게 되냐. 현금 있어야지 갚을 거 아니겠어요. 현금 충분할까 이거? 예. 요 현금 충분할까요? 이거 서플라이어가 이 코덱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이거 일단 이거 안 준다고 가정 한번 해볼까요? 안 준다고 가정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럼 매출 원가를 한번 줘볼까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죠? 매출 원가 하면은 매출 원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죠. 매출 원가 여기 놓고 다시 정렬 필터해서 우리가 여기서 매출 원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 보면은 매출 원가는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175만 원 냈어요. 여기다가 100 마이너스 치과에 마이너스 1750 000 하면은 요거는 이제 총이익이 되는 거예요. 총이익. 첫 번째 총이익이 되는 거죠. 총이익하고 여기서 우리가 요걸 더하면 되겠죠? 예, 요거 더하기 얘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달러로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우리가 셀시어스의 숫자로 하죠. 빨간색을 보여줄게요. 요걸 할까요? 예, 빨간색. 예,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총이익이 180만이에요. 총이익이 180만, 175만이에요. 마이너스 1750 000 예. 1750 009에서 여기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이제 판매 관리비를 몰아볼까요? 판매 관리비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몰아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 분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비용을 뽑아올게요. 매출원 카드 지우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예, 여기서 다시 해서 여기서 전체에서 우리가 비용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빼면 되거든요. 필터해서 여기서 우리가 비용쯤만 볼게요. 비용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매출원가 기록했잖아요. 매출원가 기록했어요. 그러면은 급여는 뭐예요? 급여는 확실하게 판매관리비예요.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얘도 있죠. 그 다음에 컨설팅 비용도 우리 판매관리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임차료도 판매관리비를 했고 임차료도 판매관리비 했고 이자 비용은 판매관리비 아닙니다. 감가상각도 판매관리비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판매관리비야. 그럼 얘네들만 복사해서 한번 여기다 놓고 딴 데 놓고 볼게요. 얘만 놓고 한번 계산에 옆에 붙여넣기 해서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요 뭐가 되는 거죠? 요 이자 비용 3만 불 있잖아요. 이자 비용 3만 불, 이자 비용 3만 불, 이자 비용 여기까지 하면 그 계산이 얼마가 되죠? 여기까지 하면은 122만 2천이죠. 122만 2천 보이죠? 여기다가 15,000 하게 되면은 15,000 하게 되면은 15,000이죠. 15,000. 15,000 하게 되면은 123만 5천 되는 거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121,20000에다가 어떻게 한다? 3만 원 빼야 됩니다. 15,000만 해야 돼요. 15,000. 15,000 하게 되면은 123만 5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다 적어야 되겠네. 그게 낫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 여기다 적고 하나씩 적게 그냥 예, 급여 여기다 급여라고 할게요. 급여 그다음에 급여가 얼마였죠? 급여가 얼마였냐? 급여가 55만이죠. 급여가 550 마이너스 칠게요. 마이너스 550 000 하고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25만. 예. 판매 관리비 25만 마이너스 250 000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 30만이네요. 컨설팅 비용 마이너스 300 000 300만이 되어버렸네요. 예. 30000 그다음에 30만이죠. 임차료 두 개 합해야 되죠. 임차료는 12만이죠. 임차료가 마이너스 120 000 그다음에 감가상각비용 이자 비용을 하면 안 돼요. 예, 감가상각비용
손익계산 마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15,000이네요. 감가상각 비용이 15,000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걸 합산한 게 뭐가 된다? 썸을 하는 거죠. 요거 썸을 한 게 바로 뭐다? 예. 예. 요게 바로 판매관리비예요. 그럼 영업이익 있잖아요. 예, 영업이익, 이제 영업이익은 어떻게 한다? 예, 영업이익은 총이익에서 빼기, 여기서 판매관리비를 빼주는 거예요. 더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더해줘야 되는 거죠. 예, 더해주는 거. 여기서 뭐 안 한 게 있어. 뭐 안 한 게 있냐? 바로 여러분들 하다가 처음 이상하게 저 느꼈거든. 뭘 안 했냐면은 이걸 안 했어요. 뭘 해냈냐면 여기서 개시점 분계를 보세요. 개시점 BS 보세요. 이거 안 했죠. 이거 국제 판권 안 했잖아요. 국제 판권. 그럼 어떻게 된다? 분계 가서 제일 끝에 가서 이 끝에서 해볼까요? 삽입해볼까요? 삽입하고 또 삽입할게. 국제판권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국제판권이 이 선지급금이 사라지면서 비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네, 여기서 분계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선지급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선지급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선지급금인데 이 선지급금이 국제판권과 관련된 선지급금이에요. 국제판권과 관련된 선지급금이 50만 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산이니까 없으니까 얻어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권 비용으로 그냥 우리가 판권 비용으로 잡아버리면 됩니다. 500, 000. 그럼 얘는 뭐다? 얘는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이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된다?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거래 보면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 보면은 판권을 사기 위해서 선지급한 돈을 드디어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또 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개시점 BSV 얘가 처리됐고 선지급 임차료도 처리됐죠. 그리고 75,000원 원래 다 된 거 다 이쪽이 끝나는 거예요. 차입금은 여기서 우리 처리됐고 미지급금도 돈 5만 불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재무제표에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켜야 돼요. 삽입해서 뭘로 해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가 판권 비용이라고 해서 판권 비용 있잖아요. 판권 비용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가 있었지 아까? 50만 불 있었잖아요. 50만 불. 50만 불 하게 되면은 다시 썸을 해야 되겠죠? 얘가 다시 잘못됐을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한다? 썸을 다시 해야 되겠죠? 썸을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되겠죠. 그럼 이게 113만 5천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당연히 확 줄어들죠. 얘 때문에. 뭐 때문에 줄어들어요? 판권 비용 50만 불이 현금 비용으로 당해년도 비용으로니까 영업이익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빠져나가잖아요.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은 얼마였어요? 이자 비용은 얼마였나 보세요. 분계 보면 이자 비용은 여기서 보시면서 3만 불이 빠져나갔죠. 3만 불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0000입니다. 30000.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세전이익이 되는 거죠. 세전이익이 되는데 세전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세전이익은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세금을 못 내겠죠.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된다? 법인세는 낼 수가 없어요. 세율이 몇 퍼센트가 됐던 간에 법인세는 얼마가 된다? 당연히 빵이 되는 거죠. 빵이 되는 겁니다. 빵.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된다?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요거는 그냥 얘하고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5,000 이게 돼버립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어요. 일단 손익계산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익이용 처분계산서랑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보고 현금을까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다가 하겠습니다.